자, 다음은요.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어제 인수위 정부 입장도 나왔는데요. 그거는 기사 뒷부분에 좀 다뤄드리고요. 먼저 코로나 관련 내용 좀 다뤄보죠. 이런 현상이 있군요. MT. 대학생들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어요. MT 못 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일일 호프란 무엇인가? 이거 대학생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 대학생 중에서 이거 모르는 대학생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못 해봐서요. 코로나 학번을 위한 백서가 다 나왔다. 일일 호프란 무엇인가 설명을 하는 백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설명이 아니라 그냥 가서 피부로 느끼면 되는 거였는데 3학년까지 캠퍼스 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4학년들은 경험을 했죠. 1학년 때. 노하우를 한꺼번에 전수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토크 행사도 있다는 거예요. 일일 호프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분위기고 MT는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지원 교수님 좀 학교 계시니까 이렇습니까? 요새 좀 달라졌습니까?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 졸업여행이나 MT나 가기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총학생회나 학교 차원에서 뭐 축제를 이제 다시 한다던가 예. 그다음에 이제 체육대회를 연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축제. 네.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2년간 거의 비대면 수업들이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상 대학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건 아예 없었어요. 사실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거를 하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위에 학번들이 하는 거 보고 밑에서 봤다가 그렇죠. 따라하면 인수인계 받아서 내년에는 내가 선배가 돼서 또 그걸 주도했는데 예.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좀 기사 나온 것처럼 복학생들이라든지 또는 4학년들이라든지 4학년들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그쵸. 2학번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고학년들도 사실은 고학년들도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 생활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예. 다들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시기만 되면 폭발적으로 행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잘 학교 측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예. 이번 기회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건전하면서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죠. 이 MT 백서, 일일 호프 백서 이게 어느 학교 대학에서 만든 건데 30페이지짜리래요. 그렇게까지 많이 설명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주 사짜치 설명을 해주는가 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백서가 제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돼 있는데요. 이제 걱정을 좀 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6월, 7월 코로나 새 우세종이 유행할 수 있다. 이거 뭔가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최대 2천만 명 확진될 수도 있다. 전파력이 매우 높다. 이거 새로운 변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걸린다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방역을 다 풀었잖아요. 마스크 빼고 다 풀었어요, 지금. 일단 이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런 기사 있죠. 마스크를 벗자는 현 정부, 더 쓰자는 인수위입니다. 지금 K방역 마침표 시기 신구 권력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마스크 문제 갖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설명 그리고 인수위의 설명이 각각 있었습니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상중에 계신 안철수 위원장을 대신해서 코로나 대응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많은 방역 의료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 완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짐에 따라 자칫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잘 지켜주고 계신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에서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수위 얘기를 싣고 있죠. 인수위 섣불리 마스크 해제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 정부의 방역 완화에 제동을 건 셈인데 그리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새 정부가 판단할 것이다. 지금 정부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지금요. 다음은 만평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평 보시면은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방역 완화 이런 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뭐 방역 패스 폐지 그리고 방역 조치 너무 강하고 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과감하게 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거는 마스크 착용 해제 안 된다. 격리 해제 의무 이거 상당히 이거 뭐 성급하다. 이거는 자기 정부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윤용골 전 네. 대표님. 이게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뭐 입장은 같은데요. 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예. 왜 생색내는 일을 문정부에서 다 하냐. 아 생색내는 일. 네. 그 전 정권은 좀 고통스러운 거 좀 하고 우리한테 좀 생색내는 거는 좀 놔둬라. 그러니까 뭔가 완화하고 푸는 조치는 차기 정부에서 하고 싶다. 그렇죠. 식판에 있는 거 싹 쓸어 먹으면 나 먹을 거 뭐 있냐 이거죠. 아 그렇게 방역 얘기하셨어요? 제한 완화하고 마스크 풀게 하고 여러 가지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2주, 3주 남았는데 새 정권에서 좀 하게 좀 놔둬라 이거죠. 혹시 너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걱정도 있죠. 예. 지금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거리 두기 완화라든지 마스크 풀기 모든 걸 해서 예. K 방역의 종지부를 찍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그렇죠. 나온단 앞으로 말이에요. 1,000만, 2,000명만이 예.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하루에 10만이고 전 세계 확진자의 20%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니까 이거 자칫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돼도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예. 또 예민한 게 뭐가 있냐면 50조 그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문제. 예. 이거 약속은 했는데 예. 이거 이대로 하면은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게 많은데 좀 좋은 건 좀 놔둬서 이런 거는 좀 같이 하게 좀 놔둬라. 저는 뭐 이런 좀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방역과 과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둘 다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섞여 있다? 저는 둘 다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 사실 이제 확진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예. 역대 유례 없는 확진자가 늘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확진자가 느는 상황 속에서 방역 해제를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완만하게 가라앉는 추세가 돼야 그때부터 방역 해제를 했는데 아직도 뭐 몇만 단위로 나오고 있죠. 지금? 확진자가 느는데 오히려 방역 해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확진자가 좀 낮춰지고 이래야 우리도 뭐 방역 패스 폐지를 하든 실외 마스크 폐지를 하든 예. 하는데 확진자가 계속 느는 과정 속에서 계속 해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 사항들을 전달했다고 생각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제였나요? 임기 중에 일상이 회복돼서 굉장히 감개무량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일상이 회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확진자들 많고 여전히 영업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무리하게 좀 해제를 해가지고 감기무량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다소 정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까 윤영걸 대표님 생색나는 건데 왜 그쪽에서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끝내놓고 갈 거야. 뭐 이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요 상황이. 이런 만평이 오늘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담는 만평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사회 분야 기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제목만 소개해드리죠. 59억 보험금 걸린 동창댁 쑥떡 의문사 법원 지금 말라 제동. 53세의 친구의 자매로 입양한 뒤 1년 뒤. 뭐 보험금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택 변호사 네.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이게 결국은 아마 동창생을 자매로 입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제 쑥떡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 때문에 아마 총 보험금은 59억인데 그 중에 이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우선 소송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급여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소득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매달 140만 원씩
보험료를 냈다 그러고 그다음에 대출까지 받아서 냈는데 또 보장은 사망 이외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장을 안 했다는 건 그 말이에요. 입양된 나이가 50이 넘어서 그렇죠. 50세가 넘어서 좀 입양이 특이하죠. 됐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번 소송에서는 이분이 이제 소송에 패했지만 예. 다음 소송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은 이게 뭐냐면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보험 사고라 그러는데 이건 우연히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고의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의도가 뭐가 있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해야 되는데 경찰 수사에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어요. 고의성이 있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뭔가 의심을 하면서 뭔가 알아보고 있긴 그렇죠. 하지만 뭐가 딱 결정적인 뭐가 내용이 없다 그렇죠. 그건가요? 그러니까 고의성이라는 건 근데 보통 우리가 수사를 했을 때 뭐가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는 됐지만 보험료 많이 냈다, 그다음에 뭐 사망만 했다, 수익에 비해서 너무 많다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고의성이 있는 게 확정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이제 항소도 하고 다른 소송도 할 텐데 예. 이 소송도 사실은 고의성이 있다라는 거 입증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한 건지 고의적으로 발생한 건지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보통은 고의성이라는 거는 이 보험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 경찰 수사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안 나오면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툼이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오늘 좀 실려 있는데 뭐 입양된 동창생 쑥떡 의무사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지금 소개들이 되고 있어요.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경제 관련 기사군요.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증권으로 인정받았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런 거 조각 투자 이러고 그동안 한. 근데 뭐 보호 조치 의무와 등등등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데 형태 변호사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사나 작곡가 아니면 실현한 뭐 가수들한테 이제 저작권료를 주게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공동 투자를 하자 이거거든요. 옛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리치 이런 걸로 이제 부동산 공동 투자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그 규제 밖에 있었는데 어쨌든 들어와서 증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규제 범위로 들어오는 건데 한 가지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한다 그러면 자기 지분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작권도 일종의 물건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물건을 갖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만 갖는 거예요. 배당권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중간에 있는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한 분한테 저작권의 일부 지분을 주면은 뭐 중간에 있는 회사가 없어져도 그 저작권 자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권리를 갖는 게 그렇죠. 아니군요. 직접적인 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으로 인정받아서 뭔가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네요. 어쨌든 그 규제 범위로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 예. 문제가 됐을 때는 뭐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법에서 일단 뭐 제도권에 포함시켰다 이 정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뭐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